한국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질환 집중 점검. 닥터의 경고. 대장은 우리 몸 면역 세포의 대부분이 모여 있어 건강을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기관인데요. 그런데 이런 대장의 건강을 위협하는 질환이 바로 대장암입니다. 대장암은 세계적으로 발병률이 매우 높고 우리나라에서도 암 발병률 2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놀라운 점은 정기검진만 잘 받아도 대장암을 무려 90% 이상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 오늘 이 시간 이화여자대학교 의대 대장학문외과 정순섭 교수, 중앙대학교 의대 소화기내과 최창환 교수와 함께 올바른 습관부터 정기검진까지 장 건강 지키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네, 월요일 아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입니다. 자, 오늘은 한국인의 건강 수명을 위협하는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는 닥터의 경고 시간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가 이 대장이 보내는 위험 신호인데요. 겨울철에 특히나 더 대장에 주의를 해야 하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아무래도 겨울이 되면 활동량이 너무 추우니까 활동량이 줄어들게 되죠. 그럼 대장도 좀 둔해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배변 횟수도 줄어들고 이런 증상들이 사실은 대장암의 증상이기도 합니다. 그냥 단순히 운동을 안 해서 그냥 컨디션이 안 좋아서 이렇다고 생각하시면 혹시 대장암이 보내는 신호를 놓치실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니 그렇다면은 제가 알기론 대장암 하면은 이 따라오는 말로 선진국 병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그럼 선진국에 사는 사람들은 대장암에 걸릴 확률이 더 높다는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조금 알기 쉽게 한번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겠는데요. 그림을 보시면은 전 세계 대장암 발생 빈도를 표시한 그런 그림이 되겠고요.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빈도가 높은 그런 국가들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 노란색이 상대적으로 빈도가 낮은 국가들인데 아프리카나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대장암이 선진국에 많다 보니 특히 선진국의 특징은 육식을 많이 하게 되고 고열량 그런 음식을 많이 먹게 되고 또한 육체 노동보다는 실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은 특징이 있는데요. 또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만율도 많이 높아지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대장암 발생률을 높일 수 있는 모든 요인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에 많이 발생하고 네. 선진국 병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도 뭐 식습관도 그렇고요. 생활의 모든 방면에서 좀 서구화되는 추세다 보니까 대장암 발생률도 갈수록 늘어가는 추세겠어요. 네, 세계보건기구에서 최근에 대장암 발생 빈도를 조사한 바가 있는데 10만 명당 대장암 발생 빈도가 세계 평균 수치가 그림에서 보시듯이 17.2명입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는 45명으로 무려 2배 이상이 되는데요. 네. 여기서 1등으로 우리나라를 보고하고 있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50세 미만 조기 발병 대장암의 빈도도 1위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어머. 아마도 이는 서구화된 식생활 습관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대장 검진이 굉장히 많이 발전되어 있고 많이들 대장암 검진을 받고 계시기 때문에 이로 인한 대장암 조기 발견도 이런 발생률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좀 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렇다 해도 발생률이 이렇게 높으면 일단 증상에 대해서 좀 잘 알아둬야겠는데요. 네, 먼저 우리 몸의 대장의 구조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는 게 우선일 것 같습니다. 소장에서 소화가 된 음식물이 대장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상행결장 그리고 행행결장 아래로 내려가는 하행결장 그리고 부울결장을 통해서 직장으로 나가게 되고요. 보통 수분과 전해질을 흡수해서 변을 점점 굳게 만들고 직장으로 보낸 다음에는 변이 있다. 어느 정도 네. 차게 되면 변이 마렵다는 신호를 뇌로 보내게 되죠. 대장암이 생기는 경우에도 증상이 부위에 따라 조금 다르게 됩니다. 오른쪽 대장암이 생겼을 경우에는 네. 보통 소화불량 같은 비특이적인 증상이 나타나고요. 빈혈, 체중 감소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대신 우측 대장암이 생기게 되면 변비가 생기게 되고 좌측 대장암이 생기게 되면 변비가 생기게 되고 혈변이 생기고 또 많이 진행이 되면 변이가 가늘어지고 장 폐색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 암이 생기는 경우에는 변비가 생기고 또 혈변을 보시게 되는 경우들이 많고요. 배변 시에
후에도 변이 남아있는 같은 잔변감 그리고 항문 통증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실 대장을 딱 그 부위만 떼서 영상으로 처음 봤거든요. 네. 우리 몸에서 생각보다 대장이 되게 길고 크네요. 자, 많은 분들이 저처럼 대장의 생김새에 대해서 솔깃하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방송 끝까지 쭉 함께 하시면서 대장암 예방하는 방법 꼭 체크해 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티버 퀴즈 살펴볼게요. 네, 티버캐스터 서태훈입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벌써 빠르게 티버스로 궁금증과 많은 질문 보내주고 계신데요. 자, 몇 가지 살펴볼까요? 겨울에 님께서는요. 대장암 무서워요. 저 변비 있는데 혹시 대장암이랑 관련이 있을까요? 내시경 쉽게 받는 법도 알려주세요라고 보내주셨고요. 내양님께서 라임 좋으시네요. 저희 아버지도 대장암 때문에 고생하셨었는데 오늘 방송 잘 보고 저도 장 건강 잘 지키는 법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한 분 더 살펴보죠. 밤이시러님께서는요. 최근 들어서 화장실도 자주 가고 소화가 잘 안 되는데 오늘 방송 유익 있게 봐야겠네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저희가 준비한 티버 퀴즈 내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퀴즈입니다. 암으로 발전하는 용종의 종류는 1번 선종성 용종, 2번 염증성 용종, 3번 과형성 성용종 중에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퀴즈는요. 대장 내시경 검사 전 피해야 하는 식품은 1번 참외, 2번 고기, 3번 과일 주스 중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퀴즈는요. 대장암 발생 위험을 높이는 조리법은 1번 찌기, 2번 얼리기, 3번 고온에서 굽기 중에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방송 보시면 쉽게 푸실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기다릴게요. 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닥터의 경고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순섭 교수님의 닥터의 경고는요? 대변 상태를 확인 안 하는 당신 경고합니다. 그럼 교수님은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변을 보신 다음에 물을 내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고 계신 거예요? 그치, 봐야 돼요? 당연합니다. 자기가 본 변을 반드시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그 변의 형태에 따라서 저 건강한 변인지 아니면 설사라든지 다른 문제가 없는지 또 피가 있는지 혈변이라든지 색깔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꼭 변을 보신 후에 바로 물을 내리지 마시고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보고 싶은데, 안 궁금한데. 저도 안 보고 싶은데 뭐 당연히 피가 있거나 이러면 안 좋을 건 알겠는데 그렇다면 건강한 변은 뭐 어떻게 그 친구들이 뭐 이렇게 뭐 근육질인가요? 뭐 어떤 형태를 띠고 있을까요? 네, 자료 보여주시면 브리스톨 대변표라는 게 있습니다. 1형부터 7형까지 7개형으로 나눠지게 되겠고요. 1형은 아주 호두알처럼 딱딱한 그런 변이 되겠고 7형은 형체가 없는 물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형으로 자형처럼 보이는 바나나처럼 이렇게 부드러운 변이 가장 건강한 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변의 색깔과 굵기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혈변이라든지 아니면 변의 색깔에 따라서 대장암이라든지 염증이라든지 다른 증상을 알 수 있고요. 특히 대장암이 있는 경우에는 변 자체가 연필처럼 이렇게 가늘게 나오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암이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변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괜찮죠? 조금 힘들더라도 일단 확인을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게 네, 말이에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자 그러면 건강한 배변 습관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도록 OX 퀴즈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 아침마다 화장실에 가야 한다. OX 뭘까요? 네, 정답은 X입니다. 하루에 한두 번 화장실을 가는 게 이상적이긴 하지만은 이는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관된 배변 패턴과 불편감이 없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네. 일주일에 한두 번 대변을 보더라도 나만 불편하지 않다면 특히 젊은 사람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령에서는 심한 변비로 인해서 화장실을 자주 못 가는 경우에는 장에 염증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고령에서는 좀 주의가 필요하기는 합니다. 네, 뭐 반드시 아침마다 화장실을 가야 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변비를 그냥 두면 대장암이 된다. 이거 맞을까요? X입니다. 아, 변비가 대장암으로 진행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장암이 있는 경우에 변비가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고요. 특히 변비가 있어서 변을 자주 못 보시는 분들은
변 속에 들어있는 발암 물질이나 유해 물질들이 대장에 체류하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점막에 자극을 줘서 암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장 건강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변비 있으신 분들은 어찌됐건 좀 관리가 필요하다 싶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냄새가 독한 방귀는 대장암의 적신호다. 이건 어떻게 돼요, 교수님? 예, 이것도 X가 되겠습니다. 네. 방귀는 정상적인 생리 현상이고요. 이 방귀 냄새는 우리가 먹을 음식물에 의해서 되게 많이 결정이 됩니다. 하지만은 소리가 크거나 이제 과도하게 냄새가 나는 경우는 민망한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오히려 방귀가 시원하게 잘 안 나오면은 건강에 적신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냄새가 지독한 이유는 방귀 가스에 속해 있는 황화수소 때문인데요. 음식물 중에는 이런 황 성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음식물들이 있습니다. 육류나 우유, 달걀, 그리고 야채 중에서는 양파나 마늘, 양배추 등이 황 성분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혹시 이런 성분의 음식을 많이 먹었는지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은 이런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지 않았는데도 반복적으로 좀 지독한 냄새가 난다면은 혹시 위장 출혈이나 만성 염증에 의한 그런 냄새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한 후에 한번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저 3번이 제일 가장 궁금했었던 내용인데 일단 뭐 제가 항상 그런 냄새가 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좀 다행이네요. 궁금한 것들을 너무 잘 네네. 명확하게 알게 돼가지고 다행인 것 같은데 저도 원래는 가끔 변비가 있을 때가 있고 가끔 이렇게 묽은 변을 볼 때가 있어 걱정했는데 자주는 아니거든요. 그럼 저는 뭐 걱정이 없다고 생각해도 되는 혹시 거죠? 뭐 설사 변비 이런 게 반복되고 하신 적이 있으세요? 뭐 자주 규칙적으로 반복은 아닌데 이제 뭐 큰 무대에 올라가야 되거나 아니면 예전에 막 새 코너를 준비해서 긴장될 때 이럴 때 막 배가 뽀글뽀글하면서 약간 네, 묽은 변이 원래 나올 때가 누구라도 그럴 수 있습니다. 보통 긴장하거나 스트레스 받으면 장에 이렇게 자극을 줘서 장 운동이 활발해지고 뭐 설사나 뭐 복통 이런 게 생기실 수 있는데요. 뭐 그런 경우 아니라 너무 자주 그런다든지 뭐 정기적으로 뭐 이런 문제가 있다면 대장암이 보내는 신호일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